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대통령 참석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이 나토는 다른 정상회담과 달라서 군사조약기구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신냉전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처럼 소련을 중심으로 했던 과거의 한 축과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과거의 군사적 대립축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냐고 하는 우려들이 많은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G7이나 다른 정상회담은 모르겠습니다만 군사동맹의 한 축에 있는 곳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러면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군사적 대치까지 그러면 각오하겠다는 의사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꼭 참석해야 되는 문제였는가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 교민들은 괜찮은 건지, 이 문제에 대한 검토는 된 건지, 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해서 대한민국이 얻을 국익이 뭔지, 사실 제가 외교 전문가들하고도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좀 걱정된다는 분이 좀 다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차피 가시니까 가지 마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언행과 이 회담에서 나올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국익을 걱정해서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왜 나토에 가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어떤 국익이 있다고 판단한 건지 전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해봤지만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각종 우려와 염려가 쏟아지고 있는 지금 취임 후 첫 외교 행보가 나토라는 사실에 이후 불어닥칠 후폭풍에 대한 걱정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에서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 출국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가하는 것으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됐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의 나토 참석을 바라보는 국제적 시선은 결코 곱지 않습니다. 국내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까지도 납득하기 힘든 행보라는 입장인데요. 국제외교 무대 데뷔전 성격이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참석은 국제적 위상 강화와 경제안보 협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물론 미국 언론조차도 매우 비판적인데요. 미국의 타임지는 지난 16일 한국, 일본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국제 긴장관계 악화 가능성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뽑은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꼼꼼하게 분석했는데요. 타임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나토 회의에 굳이 참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러시아와 관계가 아주 좋은데 이미 정보기관을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에 파견했다며 만약 한국이 계속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훼손하면 러시아는 북한을 더 지지하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중국은 일본과 한국의 나토 참가를 자신들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 중 중국과 사이가 좋은 나라도 많은데 미국 주도로 중국에 대항하는 시기 될 수 있다며 나토 회원국들은 오로지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아시아의 분쟁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아울러 실제로 나토와 중국은 사이가 좋은데 미국 주도하의 나토가 아시아 국가들과 연합하는 것은 동진하는 나토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러시아가 느꼈던 위협을 중국이 느끼게 될 것이고,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처럼 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요컨대 한국은 나토에 참가하면 러시아와 중국의 등을 돌리는 외교적 행위로 결국 손해만 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을 분석한 기사인데요. 반면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까지 했던 나라이고, 지금도 북방 4개 섬, 소위 쿠릴남도 4개 섬 영유권을 갖고 분쟁을 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미국의 헤게모니가 기울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안하다고 판단해 나토와 협력 필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결국 일본은 철저히 자기 이익을 계산해서 나토에 참석한 반면 한국은 오히려 좋았던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후퇴시켜 남북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치명적 자충수가 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는 파트너 국가로서 초청을 받았고 집단 방위보다 경제나 기후변화 등 어떤 포괄안보 차원에서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며 회의 참석을 반중 반러 정책으로서의 대전환이라고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무슨 궤변일까요? 나토는 북대서양 지역 군사 동맹 회의지 G7 같은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국제 외교 무대가 아닙니다. 어제 국기문란까지 말씀하셨는데 김창룡 청장에 대한 자진 사퇴라든지 압박, 검찰까지 연대해 주신 건 어떤? 뭐 임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뭐 그게 중요합니까? 뭐 임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뭐 그게 중요합니까? 뭐 임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뭐 그게 중요합니까? 저는 지금 이 순간 경찰청장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경찰청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의 논의와 관련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심 어린 열정을 보여준 경찰 동료들께도 깊은 감사와 함께 그러한 염원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현행 경찰법 체계는 그러한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경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된 치안을 인정받을 정도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권고안은 이러한 경찰 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비록 저는 여기서 경찰청장을 그만두지만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경찰제도 발전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과정을 거쳐 경찰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 종료 20여일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최적안의 방안을 돌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김창룡 경찰청장이 오늘 아침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장으로 임명된 김 청장이 임기 종료 26일을 남기고 물러난 건데요. 그렇게 흔들어대고 나가라고 압박하는데 버텨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26일을 못 버티고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경찰청장을 국기문란이라고 압박하고 경찰개혁에 소극적이라며 연일 면박을 준 결과입니다. 김 청장은 입장문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현 시점에서 사임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 논의와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돌출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으며 앞으로도 논의가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검찰청장이 성공 사례를 보여줬는데 왜 경찰청장은 그러면 안 되지? 그만 안 둔다고 거품, 그만둔다고 개거품, 정치적인 의도로 경찰국 신설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내로 남불이잖나.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검찰청장 때려치우고 국힘당의 빌부터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뭐가 되나? 검찰청장으로 자기 정치하던 사람은 그때는 한마디도 못하더니 등의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이 쇄도했습니다.